오늘은 우리가 매일 밤 5분만 투자해도 인생의 격을 바꿀 수 있는 도구, 바로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시간, 복기의 힘. 복기라는 말 아십니까? 바둑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방금 뒀던 대국을 처음부터 다시 두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판단이 승착이었는지 혹은 패착이었는지 분석하는 시간이죠. 일기 쓰기의 장점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일기는 나라는 사람의 하루를 판 위에 올려두고 객관적으로 복기하게 합니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며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게 될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기 쓰기의 장점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뇌를 최적화하는 일기 쓰기, 짧은 꿀팁 세 가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감정 라벨링. 일기 쓰기의 첫 번째 장점은 감정 라벨링입니다. 일기를 쓰면 내 감정을 빠르게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정 구분하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최근 중요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의 상대가 제 제안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며 압박을 해왔죠. 굉장히 무례하게 갑질을 했습니다. 제 대답은 평소보다 반박자 늦어졌고 논리는 평소보다 투박해졌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그 불쾌한 기분이 며칠이나 가더군요. 며칠 후 감정을 회복하고 일기장에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시의 내 표정, 호흡, 상대의 워딩을 하나하나 나열해보니 전혀 다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상대를 이해시킨 후에 설득해야 하는데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왜 수치심을 느껴놓고는 상대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을까요?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신체 신호를 해석해내는 후천적인 결과물이다. 우리는 특정 상황을 겪을 때 심박수가 오르거나 복부가 긴장되는 등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뇌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수치심이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신호를 뇌가 분노나 짜증 같은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해석해버릴 때 발생합니다. 이걸 낮은 감정 입자도 상태라고 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즉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덩어리째 엉겨있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정체를 깨닫게 되죠. 아까 느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구나.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기만 해도 이성적 영역인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편도체를 진정시킨다는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감정을 빠르게 라벨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부끄럽네요. 제가 상대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요동치던 편도체는 진정되고 뇌의 주도권은 다시 이성적인 전전두엽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두 번째 장점 메타인지. 두 번째 장점은 메타인지입니다. 일기를 쓰는 행위는 내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연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돌 때는 나를 집어삼킬 듯 거대했던 고통들이 종이 위에 문장으로 적히게 되면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럴 때 유독 작아지는구나. 나는 이런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메타인지가 낮은 건 무능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큰 함정에 빠지곤 하죠.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프로젝트 기획안을 들고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스스로 내린 결론에 취해 있었고 팀원들의 반론은 그저 뭘 몰라서 하는 소리 혹은 질투 섞인 노이즈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동료가 리스크에 대해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 논리를 박살낼 다음 반박 문장만 고르고 있었죠. 결국 제 고집대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처럼 일기를 쓰며 당시 상황을 복기해 나갔습니다. 동료 A가 예산 부족 리스크를 지적함.
나는 인적 자원으로 메울 수 있다고 반박함. 그런데 막상 그 문장을 종이 위에 적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글로 써놓고 보니 제 논리에는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대책이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동료의 리스크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대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글로 옮겨보니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건 내 고집뿐이었지 객관적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부재입니다. 내 지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 말이죠. 제가 만약 그날 밤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진 채 프로젝트는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기는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꿀팁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식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무검열이 핵심입니다. 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닙니다. 맞춤법도 논리도 따지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가 증명한 핵심은 완전한 솔직함입니다. 나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비겁함, 분노, 질투를 종이 위로 다 쏟아내십시오. 종이가 여러분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때 일기는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둘째, 사소한 구체성으로 보상 회로를 재설계하십시오. 부정 편향에 빠진 뇌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거창한 행복 말고 아주 사소한 것을 적으십시오. 오후에 잠깐 했던 그 활동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다.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고 기분이 좋았다. 처럼 말이죠. 구체적인 기록들이 쌓이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때라며 세상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관점 전환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로 끝내면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임을 인지하십시오. 일기에서만큼은 상대나 상황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만 고민하십시오. 마지막은 반드시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은? 혹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상대가 무례해서 기분이 상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비생산적인 비난을 들으면 곧바로 자리를 피하겠다. 혹은 서운함에 화를 냈지만 사실 오해였다. 앞으로는 상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되물어봐야겠다. 같은 다짐이 여러분을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인생의 설계자로 다시 정의해 줄 겁니다. 펜을 잡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기 전 딱 5분만 할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쓴 문장들이 모여 나도 몰랐던 진정한 나의 얼굴을 완성해 줄 겁니다. 직접 쓰는 행위는 반드시 변화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단단한 마음, 더 성숙하고 교양 있는 마음을 가진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공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명석하게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